밤새도록 멧돼지들이 산림지대를 따라 자리 잡은 옥수수밭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멧돼지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줄어들었고 농작물 수확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폐쇄된 경계선을 형성하며 여러 개의 작은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무 지원을 위해 위장복, 보호화, 통신장비, 그리고 강력한 전통활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침이 다가오자 한 팀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풀밭으로 향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사람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고 방목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람 부는 쪽의 큰 나무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서자 선두에 선 멧돼지가 공격적으로 돌진했습니다. 어깨 바로 뒤쪽이 목표였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격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숲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이는 시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끼를 뿌린 함정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전략이었습니다.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키 큰 풀과 빽빽한 덤불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먹이를 놓았습니다. 그 후 사냥꾼들은 흩어져 주변 지역에 위장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무리의 멧돼지들이 미끼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접근했습니다. 키 큰 풀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사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번째 멧돼지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다른 부대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어 있다가 효과가 입증된 사냥꾼이 쏜 화살이 발사되었고 그 멧돼지는 그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작전은 초목이 무성한 언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언덕은 멧돼지들이 직사광선을 피해 자주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풀밭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적절한 각도는 약 20m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 후 결국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멧돼지가 경사면을 따라 도망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핏자국은 언덕 아래에 있는 멧돼지의 최종 위치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다가오자 일행은 어둠 속에서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둔 자동 급이대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내심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들이 나타나자 어깨 부위에 총을 쏘았고 또 한 번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추적한 후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잡은 멧돼지를 다목적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삼림 경계로 옮기는 동안 다른 멧돼지 두 마리가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답신이 주어졌고 화살 중 하나가 멧돼지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목표물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의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 시골의 밤이 깊어질수록 환경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는 날카로운 엄니와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는 농장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박한 사건의 복잡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일행은 배정받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손전등과 전술 등이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표물이 나타났고 정확한 사격으로 그날 저녁 첫 번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일행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미끼 함정의 성공 여부는 동쪽 지역에서 온 신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이 모여들었기에 사냥꾼들은 목표물에 집중하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인근 농경지에 가해지는 압박은 적절한 시기에 발사된 총격으로 완화되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야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들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들판 경계가 멧돼지들이 흔히 모이는 장소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멧돼지들이 개활지로 몰려들었지만 소총 조준경의 표적을 맞추자마자 명중률이 높은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멧돼지들은 즉시 자리를 떠났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제한적이었기에 적외선 쌍안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의 활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았을 실루엣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목하는 동물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 후 또 한 번 성공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었다면 촬영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예전의 정적 상태로 돌아오면서 스트레스 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가오는 괴물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일행은 장비에 의지하고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멧돼지 한 마리가 시야에 나타나 조준선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발사되었고 그 소리는 지형 전체에 울려 퍼져 멧돼지의 즉각적인 위협이 종식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대치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이미 잦은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더 많은 멧돼지가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배고픔에 쫓기는 동물 무리가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빠른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제된 사격으로 그들의 진격이 중단되었고 결국 밤의 마지막 표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장기적인 피해는 농업 보존을 위한 또 다른 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 농장에 대한 참혹한 습격 사건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야생 멧돼지 떼가 한 가구의 농업 생산량의 3분의 1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멧돼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난 후 그들은 숲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재정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단합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새벽녘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차량이 동물들이 숨어 있다고 알려진 숲 가장자리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추적 장치를 통해 개체들의 위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멧돼지를 잡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이동 패턴에 이어 몇 분 만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조준된 탄환을 사용했고 최종 사격으로 확실하게 사살했습니다. 멧돼지의 무게가 200kg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완벽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수년간의 경험이 결합되어 이 개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멧돼지가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고 빽빽한 초목 속으로 자연스럽게 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각 사격이 추가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밀함과 결단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멧돼지의 행동에 익숙해짐으로써 이동 지점을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직후 더 많은 멧돼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발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들은 놀라운 경계심을 보이며 즉시 흩어졌습니다. 단 한 명만 남았는데 이는 위기가 얼마나 빠르고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치는지 파악되었고 이 정보는 근처에 있던 다른 팀원에게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팀원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에 세심하게 집중하며 대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소음 덕분에 표적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사격은 매우 정확했는데 특히 동물의 빠른 움직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울창하고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무리가 숨을 기회가 많았고 잠깐이라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등장으로 마치 레이저처럼 집중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중률이 좋은 사격으로 그 동물을 순식간에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환경과 실제 작전 모두에서 장기간에 걸친 상당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숲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기화된 공조 체계로 작전을 수행하여 결국 후속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지역 농작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날 무렵에는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농장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보호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다른 지역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으며 단 2주 만에 최대 300에이커의 농경지가 손실되었습니다. 이 손실은 수십만 달러를 훨씬 넘는 재정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멧돼지는 빠른 번식력과 무성한 초목 덕분에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지상 차량은 접근하기 어려웠고 일반 무기는 적절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팀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공중 지원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역 농부들이 농경지의 황폐화를 목격하던 시기에 통제된 공중작전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밀함을 요구했고 모든 사격은 엄격한 안전 및 정확도 기준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헬리콥터 한 대가 지평선을 가로질러 아래에 있는 무리를 찾아 풍경을 수색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자 동물들은 빽빽한 덤불 사이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개체 수를 조절하고 농경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더 깊은 현실을 드러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식지 감소, 농업 확장, 그리고 자연의 변화하는 리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멧돼지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압력에 대응하는 지능적이고 적응력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초래하는 피해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며 매 수확의 생계를 의존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과제는 필요한 보호와 장기적인 공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 활, 첨단 장비 등을 통한 조율된 대응은 당장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칩니다. 서식지 관리, 경계 강화, 조기 경보 센서, 개체군 모니터링과 같은 예방 전략이 없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기술과 생태학적 이해를 결합하여 파괴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책임감 있는 야생동물 관리는 윤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밀성, 자제력, 그리고 명확한 규제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피해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보호하는 조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격성이 아닌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인간의 적응력과 선견지명 모두를 시험하는 문제로 봅니다. 농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방, 연민, 그리고 전략이 함께 작용할 때에만 공동체는 자신들이 의존하는 환경의 균형을 보존하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 지역의 가을철은 수확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사냥 전통이 어우러진 계절입니다. 멧돼지 방제는 실질적인 책임이자 대대로 이어져 온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냥대는 지역 농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통의식을 존중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른 아침, 멧돼지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잘 알려진 갓 수확한 밭 근처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열린 개간지가 있을 때는 장거리 관측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멧돼지의 실루엣이 나타나자 사수는 조준경을 조정하고 정확한 사격을 했습니다. 이후 표적도 나타났고 사수는 신중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규율 있는 팀워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으며 개인과 재산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멧돼지는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면 엄폐물을 찾아 들판 경계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계 근처에 매복 장소를 정하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엄중 감시했습니다. 멧돼지의 돌격에 대한 대응은 계획적이고 통제적이었습니다. 총격은 멧돼지의 기세를 꺾고 작물의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차례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통해 홀로 있는 거대 멧돼지와 소규모 멧돼지 무리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남부 들판에서 접수된 보고 중 하나에 따르면 더 큰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프로드 차량과 지원 부대가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인 저격수들은 빠른 속도와 위치를 이용하여 무리의 대열을 교란하고 무리의 분산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당면한 위협은 단 몇 분 만에 효과적으로 봉쇄되었으며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기동성과 통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지면을 지속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탈출 시도가 저지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망설임이 표적이 봉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이루어진 집중적인 통제 교전은 표적 지역 전체에 존재하는 활성 위협의 수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자신을 숨기고 빠르게 번식하기 위해 플로리다 일부 지역과 유사한 농경지의 기복이 심한 지형과 빽빽한 덤불을 활용합니다. 야간 채집 활동 후 이른 아침 활동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방제 활동은 새벽 관찰과 신속한 대응에 집중됩니다. 완강한 멧돼지가 후속 사격을 요구했을 때 대원들은 침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압을 완료했습니다. 불필요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신중한 정찰, 전략적 배치, 조율된 이동, 그리고
무력 사용의 자제는 작전 전반에 걸쳐 활용된 접근 방식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방법은 지역 관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인 현장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법적 및 안전체계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면서 농업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각 개입의 실행은 경작지와 증가하는 멧돼지 개체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중적인 행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는 농업에 피해를 입히고 작물에 위협을 가하며 주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담 야생동물 관리팀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와의 조우 시에는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다 자란 야생 멧돼지가 덤불에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내심, 자제력, 그리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침착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치의 목표는 환경에 가해지는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현장 작전 수행 시 팀들은 멧돼지가 먹이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 산길이나 숲 경계 근처에서 전략적으로 대기합니다.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적시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전문적으로 조준된 단발 사격만으로도 멧돼지가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체 수컷은 어깨 주변에 연골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산업 종사자들은 이 자연적인 방어막을 이용하여 강한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뛰어난 기술과 타이밍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벽에는 들판과 삼림지대를 감시하여 활동하는 무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각 표적이 식별되면 세심하게 추적하고 농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만 활동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입니다. 즉,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멧돼지가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깊은 산림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팀원 모두 정확성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는 동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자주 사용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현장팀은 단호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모든 통제 조치는 천연자원 보호와 국민 안전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을 상징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미국 남부 여러 지역에서 가장 파괴적인 외래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멧돼지는 빠른 번식과 새로운 서식지 적응 능력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 상당의 농업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개체수 관리는 농부의 생계뿐만 아니라 토지의 자연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농경지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 활동은 조율된 현장 조사, 정교한 추적 기술, 그리고 엄격한 윤리규범 준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포괄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후에 열기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풍경은 기만적인 고요함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매미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이 은은한 소리는 숲속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좁은 산등성이를 따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지만 군대는 여전히 침묵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 경험을 통해 황혼역이 하루 중 가장 불확실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멧돼지들은 먹이를 찾는 행동을 자주 재개했습니다. 멧돼지들은 수확한 작물의 남은 잔해 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빽빽한 은신처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멀리서 갑자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계곡 바닥을 가로지르는 흙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작은 멧돼지물이었다. 개활지로 들어가기 전 멧돼지들의 실루엣은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파악하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관측 지점에서 대원들은 무전으로 조용히 소통하며 후속 조치를 조율했다. 인내심이 필요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이 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멧돼지들이 흩어질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신호가 전달되었다. 잠시 멈춘 후 두 번의 짧은 폭발음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멧돼지 무리는 덤불 속으로 흩어졌고 무리를 모으려는 또 다른 성공적인 시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한 상황에는 침착함과 정확성이 요구되었지만 더 큰 장애물은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료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관찰, 통제, 그리고 적응의 지속적인 순환 과정입니다. 모든 작업 후에는 동물 이동 패턴을 도표화하고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활동량이 높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는 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적용은 향후 계획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각 임무가 이전 임무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카메라 트랩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야생 멧돼지 활동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과거에 관찰된 지형, 온도,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멧돼지 무리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관리 발전의 다음 단계는 연구와 현장 조사의 결합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인간의 역량과 컴퓨터 지능이 함께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기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능력은 환경 평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태학자들은 멧돼지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농업 관행뿐만 아니라 먹이사슬 자체에도 교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멧돼지의 뿌리 뻗기는 땅에 둥지를 트는 새와 소형 포유류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으며, 잦은 먹이 활동은 다른 종의 식물과 동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고갈시킵니다. 개체수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방제 노력은 같은 환경에 서식하는 거의 무한한 수의 다른 종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악 지형에서 활동할 경우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가파른 언덕, 짙은 안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이 모두 요구됩니다. 팀원들은 미끄러우면서도 울창한 수풀로 뒤덮인 바위 위를 무거운 장비를 끌고 가는 등 위험한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무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무리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걸음마다 극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현장 연구자들은 자신이 관찰하는 동물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말하듯이 목표는 환경 파괴가 아니라 균형 유지입니다. 즉, 어떤 종도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면서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동시에 피해 지역과 인접한 지역 사회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수확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농부들은 강화된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목동들은 훈련된 개를 동원하여 자정 동안 동물들을 보호합니다. 어떤 마을 주민들은 일부 공동체에서 시행하는 순찰 시스템의 일환으로 스포트라이트나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교대로 밭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야기하는 문제들과 공존하려는 인간의 결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력과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지역 사회 활동을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 전략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농부들이 야생 멧돼지 목격 정보를 기록하고 이동성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개체군 조절 조치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보상이나 보조금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개인의 의무가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지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적 패러다임은 효과적이며 주민과 당국 간의 조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연구팀들이 획기적인 조경 설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야생 멧돼지가 농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차단하는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가시가 많은 식물, 높은 제방, 그리고 장벽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재배된 작물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생태공학은 기존 순찰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될 경우 정기적인 개입 없이도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멧돼지 관리의 문화적 측면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는 지역 의례와 전통을 통해 동물들이 힘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방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전 전후에 잠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유서 깊은 전통을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 연구의 결합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는 더욱 심오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해가 두 번째로 지면서 숲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결의를 다진 전투였기에
대원들은 장비를 챙겨야 했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멀어져 희미해지는 빛 아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훼손되지 않은 수확을 앞둔 들판이었습니다. 비록 불안정한 평화였지만 그것은 협력과 존중 그리고 인내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관리에 대한 지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멧돼지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서 땅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종종 갈등을 겪지만 이해, 존중, 그리고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더욱 확고해집니다. 노동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계절이 지날수록 균형은 더욱 견고해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는 더욱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제 생각에 라치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멧돼지 방제 이야기는 사냥이나 농업의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인간 문명과 자연 세계 사이의 심오하고도 연약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에 직면하여 공존, 균형,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는 생존과 생명 존중 사이의 도덕적, 환경적 협상이 있습니다. 저는 멧돼지 관리가 현대 인류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종종 자연을 교란합니다. 멧돼지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인간 활동, 즉 농촌 지역의 유기, 천적의 감소, 그리고 단일 작물 농업의 확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면 필연적으로 다른 종의 행동과 균형이 재편됩니다. 따라서 멧돼지 관리는 단순히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총기 사용이나 현장 작전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냥은 즉각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야생 멧돼지의 빠른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한 세대를 죽이는 것은 뿌리는 무시하고 가지만 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한 박멸이 아니라 생태적 관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식지 복원, 가능한 경우 천적의 재도입, 그리고 멧돼지의 농경지 침입을 억제하는 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포함됩니다. 기술은 변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인공지능, 열화상, 드론 감시는 귀중한 도구이지만 생태적 비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전략은 이동 패턴을 예측하고 방음벽, 전기 펜스, 생태적 완충지대와 같은 비살상적 억제 수단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교육과 협력입니다. 농부, 지역사회,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기관은 과학적 이해와 문화적 지혜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관행의 문화적 측면, 즉 사냥꾼들이 동물에게 보이는 존중과 사냥에 수반되는 의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종종 있는 오랜 진실, 즉 공존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행위는 지배가 아니라 보호의 의미로 여겨져야 합니다. 전통 지식과 과학적 진보가 만나면 관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진화합니다. 이는 생계와 생물 다양성을 모두 보호하는 공존의 한 형태입니다. 동시에 저는 사회가 야생동물 관리에 윤리적 차원에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사된 모든 총격에는 도덕적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목표가 보존, 즉 생태계의 온전성과 식량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스포츠로 전락하거나 편의성이 연민을 가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인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저는 통합 공존 모델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조경공학,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결합하여 회복력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맛이 좋지 않은 작물을 완충지대로 심거나 멧돼지에게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는 자연림을 복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치명적 개입 없이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존과 농업이 상반되는 힘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멧돼지 방제 문제는 인간과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농부의 끈기, 사냥꾼의 규율, 과학자의 혁신은 모두 같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균형은 무력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